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61번부터 해설 강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61번. 결산법인은 관리는 엑셀린도 초에 공사계약금이 1,000만 원 건설 공사를 수주했으며 진행기준을 적용했다. X2년도 공사 손익은 얼마냐? 이 문제는 풀어보셨겠지만 공사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박스 보니까 실제 발생 원가 누적이 나왔네요. 누적돼 있나요? 엑셀년도 200, 550 나왔죠? 이건 누적된 원가가 되겠습니다. 실제 발생 원가가 아니라 누적 원가가 되겠고요. 누적. 그리고 밑에 보니까 총 공사 원가가 아니라 추가 공사 원가니까 실제 발생 원가는 뭐예요? A. 그리고 추가 공사 원가가 B.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진행률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급 금액이 얼마냐? 1,000만 원의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죠. 그러면 엑셀년도 진행률을 계산해 보면 A 플러스 B죠. A가 이미 발생한 원가가 200이 되겠고요. 200이고 추가 공사 원가가 600이니까 총 공사 원가는 얼마? 800이 되겠죠. 그렇죠? A 실제 발생 원가 200, 추가 공사 원가 600이니까 800분의 200이 되겠죠. 그러면 진행률은 몇 프로가 되느냐? 2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 수익은 어떻게 되고 공사 원가를 빼면 뭐가 나오느냐? 공사 이익이 계산되는데요. 수익 어떻게 될까요? 수익은 얼마? 1,000만 원에 25%가 진행률이니까 25%만큼 수익 잡으면 얼마? 250만 원이 되겠죠. 250만 원에서 발생 원가가 200만 원이 발생했으니까 이익은 얼마가 되느냐? 50만 원이 되겠다. 이익은 5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2년도를 가볼까요? X2년도에 실제 발생 누적 원가가 나왔어요. 550 누적된 원가예요. 누적된 원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얼마 발생했어요? 200만 원이 발생했고, 그러면 여기가 200이고 여기가 누적 원가가 550만 원이니까 여기는 350만 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지금 누적 원가가 2년 동안 누적 원가가 550이니까 단기에 발생 원가는 350이죠. 어쨌든 자, 누적 원가 얼마? 550만 원이죠. 그렇죠? 550만 원. 실제 발생 누적 원가 550만 원에 추가 공사 원가가 얼마? 500인가요? 500. 그럼 얼마가 되느냐? 1,050만 원이죠. 1,050만 원분의 1,000만 원. 그러면 이때 체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어때요? 총 공사 원가는 얼마인데? 응? 총 계약 수익은 얼마예요? 1,000만 원인데 총 공사 원가가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1,050만 원. 그쵸? 총 공사 원가가 얼마? 1,050만 원 들어갈 것 같아. 그럼 공사 끝나면 얼마 받아? 1,000만 원. 그럼 이렇게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는 진행률을 적용한다 안 한다? 진행률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진행률 적용 안 해요. 진행률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상되는 손실이 얼마죠? 예상되는 손실이 50만 원이죠. 그죠? 단기 손실은 예상되는 손실에다가 전기까지 인식한 공사이익 얼마? 50만 원을 더해서 단기 손실로 인식하겠죠. 그래서 단기 손실은 얼마다? 답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총 공사 원가는 1,050이잖아. 그죠? 공사 원가가 계약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손실 얼마? 50만 원을 즉시 손실로 인식하죠. 그리고 전기까지, 그러니까 계약 손실 50에다가 전기까지 공사 이익 합친 거. 이건 이익인데 이익 잡힌 거잖아. 이익은 이익인데 이익 잡았잖아. 그쵸? 그래서 50만 원이니까 50만 플러스 50이니까 단기 손실은 얼마? 50. 공사 손실은 50.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쵸? 답은 100만 원 되겠습니다. 2번. 62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죠. 그죠? 2번이나 출제된 것 같습니다. 2번 정도 출제된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정상 영업 주기가 나왔어요. 상품 매입시초부터 판매 대금 회수 기간까지를 정의된다. 엑셀린도 정상 영업 주기는 며칠이다. 40일이고 매출액이 100만 원, 평균 매출 채권이 5만 원, 평균 재고는 4만 원일 때 매출 원가는 얼마냐 이거죠. 그러면 줄줄줄 나와야 되는데요. 먼저 매출 채권 회전율을 구해 볼게요. 자,
중요하죠? 매출채권 회전율이 되겠고요. 여기는 재고자산 회전율이 되겠습니다. 공식을 다 써볼까요? 자, 매출액 나누기 평균 매출채권이 되겠죠? 그러면 매출채권 회전율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재고자산 회전율은 매출원가를 뭘로 나눠라? 평균 재고자산으로 나눠서 구하죠. 그러면 여기가 회전율이 나오겠죠. 다시 얘기합니다. 매출채권 회전율은 매출채권 회전율, 그 다음에 재고자산 회전율. 자, 매출채권 회전율은 매출액 나누기 평균 매출채권, 그러면 회전율, 매출원가를 평균 재고자산 나누면 재고자산 회전율인데, 여기서 물어본 거 무엇을 물어봤느냐? 매출원가를 얼마냐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 분자에 뭐가 올라타라? 360이 올라타라. 360이 올라탑니다. 그렇죠? 360 이렇게 되겠습니다. 360을 회전율로 나누면 매출채권 회수기간 며칠이 걸린다. 요것도 며칠이 걸린다. 요게 두 개 더한 게 뭐가 된다? 정상영업주기가 되겠습니다. 정상영업주기는 이거죠. 먼저 정상영업주기는 며칠이 주어졌느냐? 42일이 주어졌습니다. 그쵸? 그러면 한번 쭉쭉쭉쭉쭉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액이 얼마냐? 매출액은 100만원입니다. 매출액 100만원 나누기 평균 매출채권 5만원입니다. 그러면 회전율은 몇 회가 되느냐? 회전율은 20회가 되겠습니다. 20회. 그러면 360 나누기 20회니까 얘는 며칠이 걸린다? 18일이 걸린다. 그쵸? 18일. 그러면 42일에서 18일을 빼면 며칠 남는다? 얘가 24일이 되겠죠. 그쵸? 얘가 18일이면 정상영업주기는 42일인데 얘가 18일이면 얘도 며칠이다? 24일이 되겠다. 그리고 평균 재고자산이 4만원 주어졌네요. 평균 재고자산 4만원 주어졌고요. 그러면 요거네. 그쵸? 360을 나누기 재고자산 회전율로 나눴더니 24일이니까 360 곱하기 360 나누기 24니까 회전율은 몇 회가 된다? 15회가 된다. 그쵸? 360 나누기 15니까 24일이잖아. 그쵸? 그러면 360 나누기 24면 몇 회? 15회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겠죠. 매출원가 나누기 평균 재고자산이니까 요거 곱하면, 그쵸? 4만원 곱하기 15면은 매출원가는 얼마? 60만원. 이렇게 해서 매출원가를 구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식만 알고 있었으면 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고요. 63번을 갑니다. 63번에 은행계정 조정표입니다. 은행계정 조정표인데 물어본 게 뭐냐면 거래은행이 보내온 X년도 12/30일 은행계정 명세서의 잔액은 은행계정 명세서의 잔액은 물어봤으니까 조정 전 은행의 잔액, 증명서 잔액은 물어봤으니까 뭘 물어본 거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회사가 들어가겠고요. 여기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좀 문제가 어렵습니다. 은행입니다. 은행에서 보내온 은행 계정 증명서 잔액은 얼마냐? 그러니까 진실한 당대금을 물어본 게 아니라 은행에서 보내온 은행 계정 잔액은 얼마냐? 은행 계정 명세서 잔액은 얼마냐? 이겁니다. 그쵸? 그러면 문제 다시 가보면 은행 계정 조정 후 정확한 당대금은 얼마다? 얘가 30만 원이란 얘기죠. 정확한 당대금 30만 원을 주어지고 은행 측 조정 전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첫 번째 점. 대안이 발행한 수표 5,000원을 거래은행이 실수로 500원을 처리했다. 나는 얼마 수표 발행했어요? 5,000원. 그럼 은행에서 나는 회사에서는 5,000원 수표를 발행했으면 은행에서 5,000원을 빼야지. 근데 얼마 뺐나요? 실수로 500원을 뺐으니까 얼마를 더 차감해야 됩니까? 과소 차감이 됐죠? 그러면 4,500원을 더 빼야지. 그쵸?
나는 5,000원을 수표 발행했다. 그러면 은행에서 내 예금에서 5,000원 까야 되는데 은행에서 500원으로 실수로 500원만 차감했으니까 은행에서 4,500원을 마이너스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안의 기발행 미인출 수표 은행에서 마이너스 2,000원 되겠습니다. 은행에서 마이너스 2,000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거래은행이 잘못했네요. 거래은행이 미처 기입하지 못한 대안의 당좌예금 입금액이 10,000원이다. 회사에서는 입금하였는데 은행은 아직 미처 기입하지 못했으니까 은행에서 10,000원만큼을 입금을 잡아야지. 미기입 예금 10,000원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번째, 민국이 발행한 수표를 거래은행이 실수로 대안의 계정에서 차감됐다. 내가 누구예요? 대안. 나는 누구예요? 대안이에요. 그런데 민국이 발행한 수표를 그럼 민국의 당좌 예금에서 차감해야 되는데 실수로 내 예금에서 차감했지. 내 거 아니잖아요. 대안이 수표를 발행했으면 대안의 당좌 예금에서 차감해야 되는데 은행이 실수로 내 예금에서 뺐으니까 내 예금에 다시 뭐 해야 된다? 가산이 되겠습니다. 그쵸? 가산. 은행 측 오류가 여기가 얼마 될까? 4,000원 되겠죠. 어디에서 빼야 돼? 대안에서 인출을 해야지. 은행이. 근데 죄송합니다. 민국에서 수표를 발행했어요. 그러면 민국에서 빼야 되는데 대안에서 뺐잖아. 은행이. 그럼 뺐으니까 잘못 뺐잖아. 그러면 4,000원을 다시 입금 잡아야지. 그죠? 그러면 30만 원에서 어떻게 돼요? 더할 거를 빼고 뺄 거를 더하니까 은행 잔액 증명서 잔액은 얼마가 되느냐? 31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31만 500원.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64번을 가겠습니다. 자, 정부보조금인데요. 구리는 엑슬년도에 연구비 기계장치를 500개 취득하였다. 취득자금 400만원을 국가로부터 보조받은 정부보조금이다. 기계장치의 내역연수는 5년이고 정의법을 적용하고 있고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예상되고 엑슬년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회계처리는 뭐예요? 이연수익법의 정부보조금에 회계처리한다. 여러분, 정보보조금 회계처리가 두 가지가 있죠. 자산차감법이 있고 이연수익법이 있는데 자산차감법으로 하든 이연수익법으로 하든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자, 설명을 들어보면 자산차감법이 있습니다. 자, 설명을 들어보면 자산차감법이 있고요. 자산차감법이 있고 뭐가 있다? 이연수익법이 있다. 이연수익법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자산차감법이 됐던 이연수익법이 됐던 둘 중에 하나 뭐 하시라? 선택하셔라.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어떻다?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산차감법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 내 거만 계산해라. 뭐만 계산? 내 거. 500에 샀는데 400만 원부터 보조받았으니까 내 기계에 얼마 샀다? 내 기계에 얼마 샀다? 100만 원 샀다. 그럼 100만 원 나누기 내역연수는 몇 년이다? 내역연수는 5년이다. 그러면 얼마 감가상각비 될까요? 100만 원 나누기 5년 하니까 20만 원이 되겠다. 그러면 답은 20만 원입니다. 감가상각비 20만 원이죠. 감가상각비 20만 원입니다. 그럼 감가상각비 20만 원이니까 당기순이익은 얼마? 20만 원만큼 이익을 뭐 한다? 감소시킨다. 답은 2번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산차감법은 내 거만 계산해라. 내 거. 내 기계 얼마 샀다? 500에서 400 정보 보조받았으니까 내 기계에서 100에 샀다. 5년이니까 답은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굳이 이연수익법으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연수익법일 때 감가상각 계산해 보면 얼마 주고 샀어요? 500만 원 나누기 내역연수가 몇 년이니까 5년이니까 감가상각비는 얼마다? 100만 원 되겠죠. 그 다음에 이연수익 정부로부터 얼마 보조받았다? 400만 원 나누기 5년이니까 1년에 얼마씩 80만 원씩 수익으로 배분해야지. 수익을 덜어 넘긴다 이거지. 그럼 1년에 80만 원씩 수익이잖아요. 수익. 80만 원씩 내역연수 걸쳐서 수익으로 잡잖아요. 그러면 비용은 얼마? 비용은 100만 원이 되겠고 이연수익은 얼마? 정부보조금 수익은 얼마? 80만 원. 그럼 비용은 100만 원이고 수익이 80만 원이니까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 20만 원만큼 뭐 한다? 감소된다 이거죠.
어쨌든 자산차감법일 때 감가상각비는 20만 원이고 이연수익 볼 때 감가상각비는 100만 원이고 그리고 정보보조금을 내역연수에 걸쳐서 수익으로 잡아줘요. 수익 얼마? 80만 원. 비용은 100만 원. 수익은 80만 원이니까 당기순이익은 20만 원 감소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65번.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죠. 이러한 매입 채무 그리고 종업 및 영업원가에 대한 미지급 비용과 같은 것은 정상 영업 중인에 사용되는 운전자분의 일부로서 보고기간 후 12개월이 결제일이 도래하더라도 비유동으로 분류한다.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비유동부채가 아니라 뭘로 분류해요?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유동부채. 5번 에서 답은 4번입니다. 66번 갑니다. 다음 기타 포괄손익 항목 중 재분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열된 것은 여러분 재분류 조정으로 필요한 것은 뭐가 된다? 해매파가 되겠습니다. 그쵸? 다른 시험에 다 나왔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시험만 안 나온 게 재분류 조정인데 여러분 기타 포괄손익에는 미실현손익이 5가지가 있습니다. 재해매파 확이 되겠죠? 재해매파 확입니다. 이 재해매파 확 중에서 재분류 조정되는 건 몇 가지다? 재분류 조정이다. 재분류 조정되는 건 대상이 되는 건 3가지. 무슨 파? 해매파. 해매파는 재분류 조정이에요. 그러면 해매파 찾아보니까 디귿에 매도 가는 금융자산 평가손익, 해외 사업 환산손익, 현금, 유름, 희염의 파생상품 평가손익, 파. 그래서 해매파니까 디귿, 리을, 미음. 정답은 몇 번? 1번입니다. 다만 이 재화학은 재분류 조정 대상이 아니다. 재분류 조정되는 것은 무슨 파가 된다? 해매파가 된다. 그리고 재평가 잉여금과 확은 재분류 당기손익을 안 거쳐요. 그러면 기억나잖아요? 이 재평가 잉여금은 당기손익을 거치지 않고 어디에 대체된다? 이 잉여금에 대체된다 이거지. 그렇죠? 재평가 잉여금이나 확은 곧바로 잉여금에 대체되는 것이지 당기손익을 거치지 않는다. 어쨌든 해매파는 재분류 조정 대상 이렇게 받아서 답은 1번입니다. 67번 갑니다. 정확한 순이익을 물어본 건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자, 당기순이익은 30만 원입니다. 보급료 선급분은 좋은 거지요? 자산이 증가되면 이익도 증가 플러스 임차료 미지급 부채가 증가되면 이익은 마이너스 2만 원. 이자 비용 미지급 이자니까 부채가 증가되니까 마이너스 만 원. 임대료 수익 중 선수 임대료 수익을 전액 수익으로 계상했었으니까 마이너스 선수 임대료 부채가 증가되면 이익은 감소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4가지를 계산했더니 26만 5천 원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만 그 밑에 가수금 중 거래처 외상대금 회수분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가수금 가지급금 뭐라고요? 가수금 가지급금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확인해 두셔야 돼요. 수익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상대금을 받았다. 그러면 외상매출금, 현금 외상매출금. 대표자에게 가지급했다. 그렇죠? 현금 나갔죠? 가지급금. 가지급금하고 가수금은 절대 재무제표에 표시할 수 없어요. 따라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8번 가겠습니다. 회계 정책의 변경, 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몇 번이냐? 5번입니다. 왜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1번 충당부채로 인식했던 금액을 새로운 정부의 획득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추정된 금액은 오류 수정이다. 오류 수정이 아니라 추정의 변경으로 봅니다. 추정의 변경이에요. 2번 감가상각의 내용요소 또는 감가상각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 기대 소비 형태가 변경하는 경우는 정책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아니, 추정의 변경입니다. 여러분 감가상각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무슨 변경? 정책의 추정의 변경. 감가상각 방법이 바뀌었다. 내용요소가 변경됐다. 잔존가치가 변경된 것은 전부 다 무슨 변경? 추정의 변경입니다. 3번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추정의 변경에 해당한다? 아니, 측정기준의 변경은 뭐다? 정책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전기 오류 수정은 오류가 발견된 기간에 당기순이익으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전기에 발생한 오류를 단기에 발견한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는다. 어디에서 하나요? 잉여금에서 가감합니다. 어디에서 가감한다? 잉여금에서 가감합니다. 틀렸습니다. 5번 선입선출법에서 평균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소급법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맞나요? 여러분, 선입선출법에서 평균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정책이다, 추정이다. 정책의 변경. 정책의 변경의 개체는 무슨 법을 적용한다? 소급법. 원칙 말하시면 돼요.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69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어렵죠. 자산부채 자본 단기 수익에 미치는 영향인데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문제풀이 할 때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론 특강 할 때 어저께 특강했는데요. 이론 특강 할 때도 자수 설명했으니까 반드시 문제풀이를 통해서 30분 동안 설명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리는 실지재고조사법을 회계 처리하는 회사이다. 상품을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매입다. 매입. 선적지로 매입. 그러면 이거 내 건가? 여러분,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샀으면 구매자 재고자산입니다. 현재 운송 중에 있습니다. 그럼 매입분에 대한 매입 기록을 하지도 않았으며 매입 누락. 뭘 누락했다? 매입도 장부에 기장하지 않았고 줄주세요. 기말 재고에도 뭐가 됐다? 누락됐다. 기말 재고에도 뭐가 됐다? 잘 보세요. 기말 재고에 포함되었다. 누락되었다. 누락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누락됐다. 누락. 그러면 내 재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면 자산은 뭐가 될까요? 과소. 그렇잖아요. 내 재고에 실지 재고조사에 포함되어 있다. 내 재고에 포함되어 있다면 자산은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입도 누락됐고 실지 재고조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자산은 어떻게 됐을까? 과소야 과대야 영향 없어. 과소. 자산이 과소가 되겠죠. 그리고 외상 매입을 누락했으니까 부채도 과소. 그러면 자산이 과소되고 부채도 과소니까 자본에 영향 없다. 자본에 영향이 없으니까 이익에도 영향 없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돼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도 여기가 기초상품재고에 여기가 매입의 계획이 되겠고 여기는 판매된 거 매출원가 여기는 기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말재고를 뭐 했다? 매입액을 뭐 했다? 매입액을 누락했다. 매입 누락됐다 이거지. 그런데 이 기말재고에도 실지재고에서도 뭐가 됐다? 누락됐다. 이렇게 누락됐습니다. 그럼 매입액도 장부의 매입도 누락했고 기말도 내 실지재고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매입 누락, 기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그럼 얘도 누락했고 얘도 누락이니까 매출원가는 영향이 없다. 매출원가에 영향이 없으니까 순이익에도 영향이 없다. 수익에 영향이 없으니까 자본에도 영향이 없다. 이렇게 가셔도 돼요. 그쵸? 이렇게 매입 누락됐고 실지재고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럼 매출원가 영향 없다. 그러면 이익에도 영향 없고 자본에도 영향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내 기말재고에서 뭐가 됐어요? 누락됐으니까 자산은 뭐가 된다? 과소가 되겠죠. 자산 과소. 그럼 부채도 뭐가 된다? 과소. 재무상태표를 그려볼까요? 재무상태표는 자산이 과소지요. 포함되어 있지. 내 건데 내 재고에 누락됐으니까 자산 과소 되겠고 외상매입을 누락했으니까 부채도 과소. 그러면 부채 과소니까 어떻다? 자본에 영향 없다. 자본에 영향 없잖아. 자산 과소고 부채 과소니까 자본 영향 없고 이익에도 영향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70번 가겠습니다. 투자부동산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니은 2번입니다. 기억, 니은, 시읒, 이응입니다. 기억, 장래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니은, 직접 소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 시읒, 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건물. 미래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나머지는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식곡해나 문제집을 다시 한번 틀리신 분들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다 맞아야 돼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71번입니다. 엑셀년도 당기순이익은 250만 원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엑셀년도 출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계산하라. 단 간접법을 한다 이거죠.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입니다. 다만 이번에 회계가 어려울 수 있다고 그럴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긴 걸 넣었는데요. 이거죠.
우리 이거죠. 야, 여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구해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구해라. 그럼 여기는 뭐예요? 발생주의가 되겠죠. 손익계산서 발생주의. 손익계산서는 무슨 주의를 말해요? 발생주의죠. 손익계산서의 발생주의 순익에서 영업활동 현금을 구해라. 그럼 이거 구하는 거죠. 그렇죠? 영업활동 현금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현금주의 순익을 구해라 이거죠. 현금주의 순익과 현금주의 순익. 현금주의. 영업활동이나 현금 흐름이나 현금주의 순익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 현금주의 순익에서 발생주의 순으로 갈 때, 현금주의 순익에서 발생주의 갈 때 좋은 거 뭐예요? 플러스. 좋은 거 플러스. 나쁜 거 마이너스. 그럼 거꾸로 가는 거잖아. 비정상이니까 발생주의 순익에서 영업활동 현금을 가라. 그러면 좋은 거는 빼고 나쁜 거는 뭐 하나? 더해라. 좋은 거 빼고 나쁜 거 더해라. 그쵸? 현금주의 순익에서 발생주의 순익을 구해라. 그러면 좋은 거 플러스 나쁜 거 마이너스인데 반대로 발생주의 순익을 주어지고 영업활동 현금을 구해라. 그러면 좋은 거 빼고 나쁜 거 더해서 이 영업활동 현금을 구합니다. 이 현금으로표는 우리 시험 17회 때 18회 때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19회 때는 반드시 계산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셨죠? 그래, 한번 자료가 몇 가지 나왔느냐? 많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이 증가했다. 재고자산 증가. 재고자산이 증가하면 좋은 거지. 좋잖아. 그러면 현금에서 발생하는데 좋은 거는 더했었는데 좋은 건 뭐야라? 빼라 이거지. 반대로 빼니까 빼야 돼요. 빼니까 얼마가 나오나요? 빼니까 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빼니까 13만 원 되겠고요. 두 번째 갑니다. 매출채권이 뭐가 됐다? 매출채권이 62만 원, 기말은 45만 원이니까 자산이 뭐 했다? 매출채권이 감소. 자산의 감소는 나빠요. 그렇죠? 자산이 감소하면 나빠. 그렇죠? 나쁜 거 뺐었었는데 거꾸로 뭐 해라? 더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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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17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급비용입니다. 선급비용이 35만 원 있었는데 기말에 25만 원 나왔으니까 선급비용 자산이 감소. 자산이 감소하면 나빠. 나쁜 거 뭐 해라? 더해라. 더해라. 얼마? 10만 원. 빨리 못 풀면 이 문제는 버려야 될 문제예요. 빨리 푸셔야 돼요. 선수수익은 40 있는데 24만 원 나왔습니다. 얼마? 16만 원이 부채가 감소했죠. 부채 감소하면 좋은 거거든. 그렇잖아. 부채 감소는 좋은 거였는데 좋은 거는 부채가 감소되면 좋은 거였는데 좋은 건 거꾸로 뭐 하라? 빼라. 빼야 돼요. 빼니까 얼마? 16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24만 원 있었었는데 18만 원 나왔으니까 6만 원이 감소했다. 6만 원이 뭐 했다? 감소. 부채 감소. 좋아. 부채 감소 좋잖아. 부채가 줄면 좋잖아. 좋은 거 뭐 해라? 빼라. 빼. 얼마? 6만 원? 얼마? 6만 원. 6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5개 나왔고요. 장기 차입금은 뭐예요? 삐끼입니다. 여러분, 장기 차입금. 차입금. 여러분, 부채와 자본은 무슨 활동? 영업활동이 아니다. 무슨 활동? 재무활동에 속합니다. 지금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구해라고 그랬잖아. 그럼 출제자가 뭘 낀다? 재무활동이나 투자활동을 집어넣죠. 그렇죠? 장기 차입금은 영업활동이 아니라 무슨 활동? 투자활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삐끼였어요. 차입금. 그렇죠? 사채 상환. 차입금 상환. 사채 상환. 무슨 활동? 재무활동이니까 삐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비용수익이 나왔네요. 영업권 상각비. 그러면 현금에서 발전할 때 영업 비용은 뺐었었는데 나쁜 거 뺐었는데 더해라. 그렇죠? 더해줘야지. 플러스 10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처분이. 토지 처분이 이건 뭐다? 수익. 수익은 좋은 거 더했었는데 좋은 거 수익은 좋은 거잖아. 더했었는데 뭐 해라? 빼라. 8만 원. 그 다음에 당기손익 인시 금융자산 평가손실 비용. 비용이니까 비용은 뺐었었는데 나빠. 뺐었는데 거꾸로 뭐 해라? 더해라. 얼마? 15만 원.
요거 계산하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으로는 얼마 나오느냐? 2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얼마? 259만 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풀지 마셔야 돼요.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몸 버리고. 그쵸? 어쨌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앞부분보다 어때요? 뒷부분이 좀 어렵죠? 자, 72번. 다음은 구리 엑셀런더 재무제표 자료 일부이다. 자, 기초 기말이 나왔네요. 성급보험료, 선수임대록 1월 1일 기초 기말이 나와 있고요. X 1년도 말에 보험료 및 임대료와 관련하여 줄쳐 순 현금 흐름, 현금의 유입, 유입과 유출, 현금에 들어온 거에서 유출을 빼라 이거죠. 여러분 보험료는 뭐예요? 보험료는 성급보험료는 비용이니까 유출, 임대료는 받는 거니까 유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T자를 두 개를 그려서 하라고 그랬는데요. 한 가지만 물어본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쵸? 한 가지를 물어본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비용. 여기 비용이고요. 비용인데 여기는 보험료라고 나와 있죠? 보험료에 대한 비용이 나왔고 여기는 뭐예요? 수익인데 수익에 대한 뭐가 나왔느냐? 임대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비용은 어떻게 나왔나요? 현비발 그랬나요? 현비발. 여기가 현금, 여기가 뭐예요? 발생비. 여기가 현금 지급. 여기가 발생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외워라? 현비발이라고 그랬나요? 여기 현비발 이렇게 현금 차 발생대 현비발. 그리고 모든 자산은 기초가 차변이니까 여기는 기초성급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기초성급이 들어가겠고 여기는 기말성급이 들어가겠죠. 그쵸? 성급은 자산이니까 기초가 차, 기말이 돼. 요겁니다. 그러면 이거 나오잖아요. 현금 나간 거 얼마냐 이거죠. 그럼 볼까요? 성급보험료는 기초가 얼마?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기초가 2,500원입니다. 기초성급은 2,5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기말성급은 얼마다? 2,000원이다. 기초성급 2,500원, 기말성급 2,000원.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2번 보세요.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보험료 비용은 얼마? 여러분 손익계산서는 무슨 주의다? 발생주의다. 손익계산서는 무슨 주의? 발생주의. 그러면 답 나왔네. 여기 얼마? 6,000원 되겠고요. 여기 6,000원에서 기말성급 2,500원 빼니까 현금 지급은 얼마? 3,500원. 그러니까 현금 유출은 얼마다? 현금 나간 거잖아요. 현금 지급된 건 3,500원이 되겠습니다. 끝났고요. 그러면 여기는 현금이 차 발생이 되죠. 이건 반대입니다. 그럼 발수연. 여기가 뭐다? 발생주의. 여기가 발생주의. 여기가 현금주의. 반대예요. 이렇게. 얘는 비용은 현, 비, 발, 수, 현. 이렇게. 발생주의 차, 수익, 현. 반대. 됐죠? 비용의 반대입니다. 그리고 부채니까 기초가 대변. 여기가 기초선수. 부채는 기초가 대변. 부채는 기초가 대변. 기말은 차변의 기말선수가 되겠습니다. 이거 집어넣어 봐요. 자, 가볼게요. 기초선수가 4,000원. 기초선수가 4,000원 되겠고 기말선수는 얼마? 5,000원.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임대료는 얼마? 손익에 표시되는 임대료는 얼마? 5,000원 이렇게. 발수연. 발생이 여기에요. 그러면 현금 수입은 얼마냐 이거죠. 현금 수입은 얼마냐 이거 물어본 거거든. 그러면 여기 합계 10,000원. 맞죠? 합계 10,000원이고 여기도 10,000원이고 4,000원 빼니까 현금 수입은 얼마? 6,000원 되겠습니다. 현금 수입은 얼마? 6,000원. 현금 수입은 얼마? 6,000원. 그러면 자, 유입이 얼마예요? 유입은 얼마? 유입은 6,000원이죠? 그러면 현금 나간 거 유출은 얼마예요? 유출은 3,500원이죠? 그러면 유입은 6,000원. 들어온 건 여기 수익에 의해서 현금 유입은 6,000원. 유출은 3,500원이니까 잔액은 얼마나 볼까요? 2,500원이 되겠습니다. 2,500원. 맞나요? 현금으로는 2,500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외워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시험에 한 문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재무회계 32문제 끝났고요. 자, 원가회계 가겠습니다. 73번.
조업도가 이것도 좀 어려웠네요. 변화할 때 원가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따라서 변동원가, 고정원가, 변동원가, 고정원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고정원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당한 것은, 여러분 변동비 이런 거 나오면 이거 볼펜 가지고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조업도가 지금 고정원가를 찾아라 이거지. 고정원가를 찾아라. 조업도가 증감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성격이 원가이다. 여러분 조업도가 증감에 따라서 원가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건 뭐예요? 변동원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은 변동원가입니다. 2번, 조업도가 증감하더라도 관련 범위 내에서 고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제품의 단위 원가는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서 감소한다. 정답은 2번. 2번이 뭐다? 고정 원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조업도가 증가하든 감소하든 총 원가는 뭐하다? 일정. 그쵸? 조업도가 생산량이 1개이든 100개이든 조업도가 총 원가는 뭐하다? 고정이기 때문에 조업도가 증가하면, 때리면 단위당 고정비는 뭐한다? 조업도가 증감에 따라 감소하는 건 뭐예요? 준변동비. 그러니까 고정비 기하죠? 총 고정비는 일정. 조업도가 증가하면 고정적이기 때문에 때리면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단위당 고정비는 뭐한다? 감소된다. 그래서 73번의 답은 2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3번은 뭐가 따요? 조업도가 0인 경우도 원가가 발생하죠. 그리고 그부터 조업도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원가를 뭐라고 그래요? 준변동 원가. 다른 말로 혼합 원가. 그쵸? 핸드폰 요금, 기본 요금 있는 게 뭐예요? 준변동 원가. 조업도도 0일 때도 발생하는 고정비와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준변동 원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조업도와 관계없이 제품 단위당 원가는 항상 일정하다. 뭐예요? 변동 원가. 그죠? 변동 원가. 총 변동비는 어때요? 총 변동비는 증가하지만, 그쵸? 단위당 변동비는 뭐하다? 단위당 원가는 일정. 단위당 변동 원가는 일정. 그래서 변동 원가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5번.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네요. 일정한 범위 조업도 수준에서만 원가 총액이 일정하다. 뭐예요? 준 고정비에 대한 만큼입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면 일정인 만큼 총액이 달라지는 원가를 뭐라고 그래요? 준 고정비. 일정 범위 내에서만 원가 총액이 일정한 원가를 준 고정 원가라고 합니다. 되셨죠? 그래요. 자, 74번을 가겠습니다. 74번. 단일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회사의 엑셀년도 한 달 동안에 매출 총액은 26,000원이며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15만원이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15만원. 줄쳐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15만원이다. 엑셀년도 12월에 매출액은 얼마냐?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짬뽕으로 풀었으면 아작났다. 짬뽕으로 푸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 짬뽕으로 푸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은 짬뽕은 건너뛰셔요. 그쵸? 오늘은 냉면을 드셔. 짬뽕 드시지 마세요. 나 짬뽕 좋아한다고 짬뽕 드시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유는 자, 짬뽕이 아니라 보세요. 우리 제공품이 있고 뭐가 있느냐? 제품이 있겠습니다. 그쵸? 제공품이 있고 제품이 있다. 그러면 이거죠. 자, 여기 뭐가 들어가느냐? 기초 제공품 재고에 단기 제조 비용, 단기 총 제조 원가예요. 단기 총 제조 원가. 뭐라고요? 이게 기초 제공품 재고에 단기 총 제조 원가. 이게 뭐가 된다? 제품 제조 원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15만 원이라고 주어졌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기 다시 써볼까요? 여기는 기초 제공품 재고에 단기 총 제조 원가입니다. 달라요. 단기 총 제조 원가고 여기에서 두 개 더해서 기말 제공품을 빼면 뭐가 나온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러면 여기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주어졌잖아. 만약에 이 문제가 단기 총 제조 원가로 주어졌다면 단기 총 제조 원가로 주어지면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을 써먹어야지.
그런데 여기에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15만 원 주어졌으니까 기초제공품하고 기말제공품을 이미 반영해서 제품 제조원가가 계산된 거잖아요. 그쵸? 기초제공품에다가 기말제공품이 반영이 돼서 기초에서 이거에서 기말 뺀 게 제품 제조원가가 주어졌으니까 기초기말은 삐끼예요. 제공품의 기초기말.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요? 창고로 가겠죠. 그쵸?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기초제품 재고액. 기초제품만 들어가야 돼요. 기초제품이 얼마? 18,000원이죠. 18,000원. 여기는 뭐예요? 제품 제조원가. 제품 제조원가가 15만 원 나왔습니다. 합계 하이 16만 8천원이 주어지겠죠. 하이 16만 8천원. 그럼 여기 빼면 여기가 뭐가 들어가요? 기말 제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은 2만 1,000원입니다. 2만 1,000원을 빼니까 뭐가 나오느냐? 여기서 매출 원가가 계산되겠죠. 매출 원가. 매출 원가가 얼마 나오냐? 14만 7천원인가요? 매출 원가가 14만 7천원이 매출 원가입니다. 매출 원가는 14만 7천원이죠. 그죠? 그럼 여기에 뭘 더하느냐? 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하겠죠. 얼마 이익을 남기고 팔았나요? 2만 6천원이 이익이죠. 그쵸? 그럼 원가 14만 7천원에다가 이익 2만 6천원을 더하면 매출액은 얼마가 나올까? 17만 1천원, 17만 3천원이 답이 되겠네요. 17만 3천원 맞나요?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매출원가 14만 7천원에다가 이익을 2만 1천원 더하니까 매출액은 1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제품 제조원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짬뽕 계정을 그리면 안 된다. 뭐만 그리면 돼요? 제품만 그려서 얘가 일로 넘어오면 되잖아. 얘가 계산돼서 넘어왔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기초 제공품에다가 단기 총 제조원가를 더해서 기말 제공품을 뺀 게 제품 제조원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짬뽕을 그리면 안 된다. 오로지 뭐만 그려라? 제품만 가지고 푸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해서 답은 2번입니다. 75번을 가겠습니다. 제조관집비 예정 배분인데요. 그죠? 조정 전에 매출원가가 70만 원이다. 맨 끝에 보시면 그죠? 배부 차이를 조정 전에 매출원가가 70만 원이에 조정한 후에 매출원가를 물어봅니다. 오랜만에 문제를 풀어보네요. 그쵸? 자, 그러면 제조관집비 예정 배부액을 계산해야지. 예정 배부액은 어떻게 되느냐? 예정 배부액과 뭘 비교해서? 실제 배부액을 비교해서 예정이 크면 과대 배부고 예정이 적으면 과소 배부인데, 자, 요걸 구해볼까요? 자, 제조관리비 예정 배부율은 배부율을 계산해야죠. 자, 제조관리비 예산 얼마? 50만 원 나누기. 자, 50만 원 나누기. 50만 원 나누기 예정 배부율. 제조관리비를 예정 제조관리비를 예정 조업도로 나눠라. 25,000시간. 25,000시간 했더니 예정 배부율은 얼마가 나온다? 20원인가요? 예정 배부율은 얼마? 20원. 예정 배부율 20원. 여기다가 실제 작업 시간이 얼마입니까? 3만 시간인가요? 3만 시간. 예정 배부율, 예정 제조관리비를 예정 조업도로 나누면 예정 배부율 20원에다가 실제 작업 시간 하니까 제조관리비 예정 배부액은 얼마?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정 제조관리비는 60만 원. 그렇죠? 60만 원 예정 배부한 거야. 그런데 실제로 발생한 는 얼마? 65만 원이 되겠죠. 65만 원. 그럼 뭐가 크다? 실제가 크니까 60만 원을 배부했는데 월말에 65만 원 들어간 거잖아. 그러면 얼마? 5만 원만큼이 뭐가 됐다? 과소 배부된 거죠. 과소 배부. 그렇잖아요. 월 초에 60만 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배부했는데 실제가 65만 원 나왔으니까 5만 원만큼 뭐 한 거야? 과소 배부는 거지. 이렇게 배부했잖아요. 60만 원. 근데 월말에 다 가보니까 65만 원 썼대. 그러면 5만 원만큼을 과소 배부다 이거지. 그러면 과소 배부다. 그럼 매출 원가를 5만 원 과부됐으니까 5만 원을 과소 배부됐으니까 매출 원가에 뭐 한다? 가산. 과소 배부되면 매출 원가에 뭐 한다? 가산. 그러면 조정 전에 매출 원가가 얼마나 왔나요? 제조관리비 배부 차이 조정 전에 70만 원 나왔죠. 그죠? 매출 원가가 70만 원 나왔는데 원가를 5만 원을 과소 배부됐으니까 매출 원가에 가산하니까
정확한 조정 후 매출원가는 얼마가 되느냐? 75만 원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조정 전에 매출원가가 얼마다? 70만 원이다. 조정 후 매출원가는 얼마냐? 이렇게 나오면 과소가 배부되면 뭐 한다? 가산. 과소 배부되면 뭐 한다? 가산. 반대로 과대 배부되면 매출원가에서 뭐 한다? 차감. 19회 나와 있어요. 아셨죠? 과대 배부되면 매출원가에서 뭐 하고? 차감. 이렇게 과소 배부되면 매출원가에 뭐 한다? 조정 전 매출원가에다가 5만 원 더하니까 정확한 매출원가는 조정 후 매출원가는 얼마? 75만 원. 과소 배부되면 매출원가에 가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76번에 가보니까 자, 부문비 배부표인데 자, 시간이 걸리겠죠? 원가에게 몇 문제나 풀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보조 부문입니다. 자, 여기는 보조부가 되겠고 여기는 제조 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 부문에 누가 있느냐? 보조 부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있나요? 보조 부문에 A 보조가 있고요. A 보조, B 보조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렇죠? A 보조가 있고 B 보조. A 보조는 25,000원을 보조했고요. B에서 발생한 보조 부문 3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 부문에 가보니까 누가 있나요? 가제조 부문비, 나제조 부문비. 가에서 발생한 원가는 얼마? 6만 원 되겠네요. 가에서 발생한 원가는 6만 원이 되겠고 나에서 발생한 원가는 얼마? 6만 5천 원입니다. 그러면 배부 방법은 뭐냐? 직접 배부법이다, 단계 배부법이다. 단계 배부법이다. 맞나요? 단계 배부법을 적용한다 이거죠. 그렇죠. 두 번째 줄에 단계 배부법을 이용하라. 그리고 보조부문의 원가를 배부할 때 두 제조부문, 가와 나의 최종적으로 짓게 되는 원가는 다만 이 단계 배부법은 뭘 정해요? 배부 순서를 정하는데 누구부터 하래요? 가부터 하래요? B부터 하래요? 아니 죄송합니다. 배부 순서는 A부터 하래? B부터 하래? 몰라. 그런데 거기에 나왔죠. 단 보조부문의 원가의 배부 순서는 다른 보조부문에 제공한 서비스 제공 비율이 큰 부문을 먼저 배워봐라. 이씨 누구부터 하라는 얘기야? 누가부터 하라는 얘기야? 자 여기 보세요. 자 박스 보시면 A 봐봐. 보조 상호 간에 제공한 서비스 제공 비율이 큰 것부터 하래. 그러면 자 박스 보시면 A가 B한테 몇 프로 주지? 여기서 A가 B한테 저 끝에 A가 B한테 몇 프로? A가 B한테는 20%를 보조한 거죠. 아니 그렇죠. 보조 상호간에 A가 B한테 20% 주고 B는 A한테 몇 프로? 맨 밑에 B는 A한테 몇 프로 주지? B가 가에 40, 30, 30이니까 B가 A한테 몇 프로? 30%를 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A는 4대 40%, 20%를 주고요. B는 가한테 40%, 나한테 30%, A한테 30%니까. 그죠? 보조상호 간에 제공 비율이 큰 게 누구야? B부터 먼저 배워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부터 먼저 배워라? B부터 먼저 해라 이거지. B. 그럼 B부터 먼저 배부할게요. 이렇게 주죠. 자, 일반 통행입니다. 이렇게 주고 이렇게 세 군데 다 주죠. 그쵸? 그럼 B부터 보셔야 돼. B가 가한테 40%. B가 나한테 40%. B가 가한테 40%. B가 나한테 30%. B가 A한테 30%. 줘봐요. 응? 그럼 얼마? 9,000원? 여기부터 할까? 3만원에 40%면 12,000원. 3만원에 30%니까 9,000원. 3만원에 30%니까 9,000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4, 3, 3. B부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 배부할 차례이에요? A 배부할 차례이죠. A가 얼마예요? 26,000원이죠. 26,000원, 26,000원. 자기 부분 25,000원에다가 B로부터 9,000원 받았으니까 26,000원 어디와 어디? 가와 누구한테만? 나. 가와 나한테만 주는 겁니다. 가와 나. 여긴 배부 안 해요. 배부 받으면 끝나. 쌍방통행이라 일방통행입니다. 그러면 26,000원에 4대4 맞나요? 4대4. A가 보세요. A가 가한테 40%, A가 가한테 40%, 나한테 40%니까 2만원에 4대4. 4대4. 그쵸? 100%가 아니에요. 여기 20% 안 준다고. 4대4니까 반반씩이네. 반반씩. 그러면 36,000원에 8분의 4 반반씩이죠. 그럼 여기 얼마? 36,000원, 34,000원. 그렇죠? 죄송합니다. 25,000원에 9,000원이니까 34,000원에 8대4, 8분의 4. 그러면 17,000원. 여기가 17,000원. 여기도 17,000원 되겠네. 그쵸? 왔잖아요. 34,000원에 4대4니까 여기 17,000, 17,000. 그러면 답 찾겠습니다. 가에서 가 제조분의 분비합계는 6만, 12,000, 17,000원이니까 가는 89,000. 그쵸? 89,000원. 나 65,000, 9,000, 17,000, 91,000원. 맞나요? 그럼 가의 합계는 89,000원, 나는 91,000원.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2번. 시간이 많이 걸리면 풀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풀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75, 그 다음에 79번을 가겠습니다. 자, 79번에 보니까 월말, 기말 제공품 환산량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쵸? 맨 끝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물어본 게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의한 가공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을 물어봤다. 그쵸? 자, 그러면 먼저 물량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물량 흐름을 파악하는데 한번 볼까요? 주제 보겠습니다. 자, 기초에 몇 개를 보유하고 있다? 기초 제공품은 2만 개. 기초 제공품 수량은 2만 개인데, 그 다음에 당월 착수 수량. 당월의 착수 수량은 어떻게 해야 16만 개가 착수됐다. 그리고 주어진 게 뭐냐? 완성품 수량이 주어졌나요? 완성품 수량은 몇 개가 주어졌느냐? 완성품 수량이 17만 개가 완성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는 기말 제공품 수량은 몇 개? 10,000개다. 그렇죠? 10,000개. 기말 제공품 수량은 몇 개? 10,000개입니다. 자, 누구 거 물어봤어요? 가공 원가에. 가공 원가에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과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은 물어봤습니다. 선입은 뭐다? 완말초. 선입은 뭐다? 완말초. 평균은 뭐다? 완말. 이때 가공원가는 언제나 뭘로 곱한다? 완성도로 곱하셔야 됩니다. 뭘로 곱해라? 완성도. 퍼센트로 곱하는죠. 자, 갑니다. 자, 완성품 수량 17만 개 플러스. 맞나요? 17만 개 플러스 17만 개 플러스 말이 10,000개인데 말이 10,000개인데 완성도는 몇 프로? 40%. 40%니까 0.4 4,000개 마이너스 초가 몇 개인데 초가 2만 개인데 두 번째 줄 가공가의 대선은 완성도가 20%. 초가 2만 개인데 완성도 20%니까 기초 제공품의 환산량은 4,000개. 끝. 그래서 정답은 7,000개, 17,000개죠. 완수량, 말수량, 초수량. 다만 완성도로 곱하면 되겠죠. 10,000개 40% 4,000개, 초 2만 개 20%니까 4,000개. 여기서 뭐만 빠지면 돼요? 평균법은 완말이죠. 초만 날리면 되잖아. 완말.
그러면 완 17만 개 플러스 17만 개 플러스 말이 만개인데 완성도가 40%니까 환산량 4,000개. 따라서 완말이니까 17만 4,000개가 되겠습니다. 17만 4,000개. 이렇게. 선입은 완말초 17,000개. 평균은 17만 4,000개. 답은 5번입니다. 자, 78번 갑니다. 78번은요, 우리 시험 그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인데, 제가 기본서에서 아직 문제집에서 다시 풀어드리겠지만,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 78번이지. 자, 요거, 우리 시험 문제 아니고요 79번이 우리 시험 문제인데, 자, 한번 볼게요. 78번에 뭐냐? 물어본 게 뭐예요? 전부 원가 계산과 자, 78번은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의 기말 제품 재고액은 각각 얼마냐 이겁니다. 기말 제품 재고는 각각 얼마냐 이거죠. 자, 제품 10,000개를 생산해서 몇 개를 판매했다? 8,000개를 팔았으니까 재고 수량은 몇 개다? 2,000개. 단위당 원가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변동 원가 계산도 2,000개인데 단위당 원가가 얼마냐 이거만 알면 답은 나옵니다. 그쵸? 얼마냐 이거죠. 자, 변동 전부가 뭐예요? 변동부터 할까요? 변동은 뭐야? 변동 원가만 제품 제조 원가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쵸? 그래요. 그러면 자, 오른쪽에 보니까 직접 재료 원가 200원, 직접 노무 원가 300원, 변동 제조 간접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100원. 그래서 단위당 원가는 얼마? 600원짜리죠. 어떻게 600원 나오는지 알아요? 오른쪽에 200원, 300원, 100원 더하면 600원 아니야. 따라서 변동원가 계산에 기말 제품 재고액은 얼마? 120만 원. 끝났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요게 단위당 원가. 그쵸?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 요거 단위당. 그랬더니 300, 200, 300, 100이니까 600원 되는 거죠. 그러면 전부는 뭐죠? 고정 제조간접비까지 제품 제조원가에 포함하면 전부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보세요. 200원 똑같죠? 300원 여기 100원에다가 뭐까지 포함시켜야 돼? 단위당 고정 제조간접비까지 제품 제조원가에 포함시켜야지. 그러면 단위당 고정 제품비를 계산해야지. 고정비가 얼마 나왔어요 거기? 100만원. 고정 제품비가 얼마 나왔다? 100만원. 판매 비용 관리비는 언제 들어가요? 팔 때 들어가요. 지금 원가 계산하는 거니까 판매 관리비는 팔 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고정비가 얼마 나왔다? 100만원, 100만원 발생했다고요. 고정 제조비를 뭘로 나누라? 생산량. 기억나나요? 고정 제조관리비를 생산량으로 나누면 제품 단위당 고정 제조관리비 얼마? 100원입니다. 그러면 100원까지 제품 제조가에 포함시켜야지. 그렇죠? 다시 고정 제조관리비를 뭘로 나누라? 생산량으로 나눴더니 제품 단위당 고정비는 얼마? 100원. 그러면 이 고정비가 제품 제조가 포함시키니까 200원, 300원, 100원, 100원이니까 얼마? 단위당 원가는 700원이 되겠죠. 여기는 얼마고? 600원이고. 여기는 얼마? 700원. 그러면 전부 원가 계산에 기말 제품 재고액은 얼마? 27에 14, 140만 원. 여기는 12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몇 번인가요? 답은? 78번에 3번. 120? 아니. 78번? 전부 원가가 140. 그쵸? 140. 전부 원가가 140. 변동인 120.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네요.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번. 자, 맞죠? 전부 140, 변동 120. 자, 79번 갑니다. 79번이 우리 시험에 손익분기점 우리 시험 문제인데요. 다시 한번 내봤어요. 근데 어때요? 못 풀겠죠? 그쵸? 못 풀겠죠? 어렵죠? 자, 볼게요. 대안은 단위당 판매 가격이 100원입니다. 써야 돼요. 단위당 판매 가격 100원입니다. 판매 가격 100원이고,
예상 판매량 몇 개? 7,000개가 힌트입니다. 몇 개? 7,000개가 힌트가 되겠고 원가 재료는 다음과 같다. 법인세를 40% 줄쳐요. 예상 세후 2 세전 세후 세전 세후 그쵸? 세후 순이익을 물어봤어요. 세전이 있고 뭐가 있어요? 세후가 있습니다. 박스 보니까 단위당 변동원가가 직접 재료원가 20원, 직접 노무원가 20원, 변동 제조간접 원가 5원, 변동 판매관리비 15원. 이 손익분기점은 이익 계산을 하는 거니까 변동 판매관리비도 포함합니다. 그러면 자, 객가요 판매가격 100원에서 단위당 변동비 얼마? 40원. 그러면 한 개당 공원이익은 얼마? 40원. 이게 단위당 판매 가격에서 단위당 변동원가 빼니까 단위당 공원이익은 얼마? 40원. 그쵸? 그리고 그 밑에 고정비 얼마? 10만원. 고정 판매관리비 10만원. 따라서 고정 제조비 총액은 얼마? 20만원. 그러면 세금 있어요? 그럼 이거 공식 어떻게 될까? 고정 제조간접비 얼마? 20만원. 고정비 플러스 이거 기억나나요? 1 마이너스 법인세분에 여기가 뭐가 들어가지? 세후, 순, 이익 이렇게 되겠지. 그쵸? 1 마이너스 몰라 어쨌든 몰라 이렇게 몰라. 그쵸? 세후 순이익이에요. 그쵸? 1 마이너스 법인세분의 세후 순이익 이거잖아요. 몰라. 그쵸? 모르고 어쨌든 몰라. 공원이익이 40원입니다. 그런데 예상 판매량이 얼마가 나왔어요? 몇 개라고 그랬어요? 7,000개라고 나왔네요. 7,000개 이거죠. 7,000개 이거지. 고정비 플러스 이거 목표이 세금 있어요? 공원이익으로 나누니까 7,000개다. 그러면 요거 곱하니까 47에 28이니까 28만원. 그러면 요거는 얼마 나올까요? 8만원이 되겠죠. 묻겠습니다. 얘는 세전이야 세후야? 세전이지. 세전이잖아요. 세전. 그쵸? 세전이라고요. 세후를 뭘로 바꿔요? 1 마이너스 법인세분의 세후. 그러면 이게 뭐가 들어요? 세후를 뭘로 바꿔라? 세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세전이 얼마야? 8만원 벌어서 세금 몇 프로 내? 40% 낸다고요. 48에 32, 32,000원 세금 나면 세후 순이익은 1 마이너스 법인세를 0.4니까 법인세가 40%니까 그럼 60%가 남겠네. 그럼 60%니까 얼마? 48,000원. 60%가 세전이지. 그래서 답은 얼마? 48,000원이 되겠죠. 이해 가요? 48,000원. 그러니까 이 8만원은 뭐다? 세전이니까 여기서 40% 내면 세후는 60% 남겠지? 얼마? 48,000원. 이 8만원 어떻게 나온 거지? 이렇게 나온 거지. 1 마이너스 0.4분의 세후 순이익 48,000원 했더니 세전은 8만원 나온 거 아니야. 그쵸? 공식을 해야죠. 1 마이너스 법인세분의 세후 순이익. 이 세후를 뭘로 바꿔라? 세전으로 바꿔라. 나눠봐. 48,000원 나누기 0.6 그러면 얼마? 8만원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세전으로 된 거예요. 세전. 그러면 60%면 얼마 남아? 세후 순이익은 48,000원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그죠? 어쨌든 답은 1번입니다. 8번에 뭐예요? 특별 주문을 받았을 때, 그죠? 수락할 거냐, 거절할 거냐에 대한 의사결정입니다. 자, 주문 받았습니다. 특별 주문을 받으면 수익이 발생한다. 이러한 수익을 우리는 무슨 수익이라고 그래요? 증분 수익. 그죠? 자, 몇 개 만들어 달래? 몇 개를 주문받았다? 7,000개를 주문받았다. 7,000개를 만들어 달래요. 아이스크림. 조스바를 500원에 7,000개 만들어 달래. 그럼 나는 따져봐야지. 그쵸? 5, 7에 35, 350만 원 따져봐서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잖아. 그럼 특별주문을 수락할 거냐, 거절할 거냐? 그러면 7,000개 주문받았는데 500원에 만들어 달래. 야, 500원에 아이스크림 조스바 7,000개 좀 만들어줘봐. 수익은 얼마? 350원. 그러면 이때 원가가 발생하겠죠. 이런 원가를 우리는 무슨 원가라고 그래요? 증분 원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7,000개를 만들면 뭐가 들어갈까? 변동원가가 발생하겠죠. 변동원가. 몇 개 만들어 달래요? 7,000개인데 한 개당 나는 만들면 변동비가 얼마 들어가지? 응? 얼마 들어가? 판매 가격은 6번, 첫 번째 줄. 변동 제조간접원가가 280원 들어가네. 맞나요? 변동비가 280원. 변동원가 한 개당 280원. 그렇죠? 한 개당 변동비가 얼마 들어가요? 만드는데 변동비 발생하잖아. 280원이니까 27에 14, 7, 8, 5, 16, 196만 원의 변동 원가가 발생하겠지. 그쵸? 자, 변동 원가 196만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 발생할 거냐? 추가 비용이 만들겠죠. 어때요? 일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초과 근무 수당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추가는데 추가 비용이 얼마 들어가? 120만 원. 120만 원. 추가 비용은 120만 원 발생하겠네. 세 번째, 매출 감소로 인해서 매출 감소로 인해서 기회 이익, 매출 감소로 인해서 이익을 못 보지요. 이게 뭐예요? 기회 상실 이익입니다. 기회 상실 이익 이렇게 되겠는데요. 기회 상실 이익. 자, 볼까요? 기회 상실 이익은 어떻게 될까? 기회 상실 이익은 자, 그림을 그려볼까요? 우리 공장에서 최대 생산량은 몇 개입니까? 25,000개를 조스바를 25,0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가지고 있죠. 그쵸? 그런데 우리 이번에 공장에서 몇 개를 생산해서 판매한다? 2만 개를 생산해서 판매한다. 그러면 유휴시설, 놀고 있는 시설은 몇 개입니까? 5,000개가 지금 시설을 놀고 있죠. 그러면 5,000개만 특별 주문을 수락하면 끝내주지. 왜? 25,0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보유하고 있잖아. 최대 생산 능력은 25,000개인데 2만 개를 우리가 생산해서 판매한다. 그러면 놀고 있는 시설은 딱 5,000개인데 아이스크림 만들 수 있는 놀고 있는 시설은 5,000개인데 음해씨 몇 개 만들어 달래요? 7,000개 만들어 달라고 그랬잖아. 어떻게? 거절해 수락해? 응? 거절? 수락? 따져봐야지. 그렇다고 2,000개를 생산시설을 증설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내 200개만큼 2,000개죠. 어떻게 하면 될까? 내 생산량을 판매량을 줄여서라도 이익이면 내 거 2,000개 생산량을 줄여서라도 이익이면 내 거 2,000개 생산량을 줄여도 되지 않나? 아니 그렇잖아요. 7,000개, 2,000개 더 만들어서 이익이면 뭐로 2,000개 생산해서 판매해. 그냥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2,000개를 판매를 줄여버리면 나는 이익을 못 봐. 매출이 감소할 거 아니에요. 매출 감소로 인해서 이익이지. 그러면 2,000개에 대한 이익을 못 봐. 그럼 2,000개만큼 나는 팔면 이익이 생기지. 그러면 이 이익 생긴 것만큼 원가로 부담시켜야지. 기회가 상실되는 이익이잖아. 그럼 몇 개? 2,000개 곱하기. 자,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2,000개 곱하기 단위당 공원이익이 얼마일까요? 한 개당 팔면 얼마 이익이냐 이거지. 그러면 단위당 공원이익이 자, 한 개당 판매 가격이 얼마예요? 600원이죠. 한 개당 판매 가격은 600원. 변동비가 얼마 들어가요? 변동비 파는데 변동비가 280원이고 판매하는데 170원 들어가니까 450원 들어가네. 그렇죠? 만드는데 280원하고 단위당 판매하는데 판매 관리비가 170원이니까 한 개당 얼마에 팔아? 조수바 나는 600원. 제조원가 280원에다가 판매하는데 170원 들어가니까 변동원가는 450원. 그럼 나는 얼마 이익을 못 봐? 150원 이익을 못 봐. 2,000개 팔면 2,000개 생산해서 판매하면 나는 얼마 이익 봐? 150원 이익을 보겠지. 그렇잖아. 150원 이익 보겠지.
근데 팔아 안 팔아? 안 팔고 7,000개 내가 만들어주는 거잖아. 그죠? 이익을 보잖아요. 얼마? 150원. 그러면 2,000개 곱하기 150원이니까 얼마? 30만 원이죠. 30만 원만큼도 원가에 부담시켜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증분원가는 196만 원에다가 120만 원에다가 30만 원이니까 증분 원가는 얼마가 되느냐? 246만 원? 맞나요? 196만 원. 196만 원, 120만 원. 30만 원이니까 246만 원. 그쵸? 아니 346만 원. 300이네. 죄송합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316만 원. 346만 원입니다. 그러면 증분 수익은 얼마? 350만 원. 증분 원가는 346만 원. 어떻게?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수락하겠죠. 그러면 이익은 얼마? 4만 원이 이익이 뭐 할 것이다? 증가한다. 4만 원 이익 증가.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제3회 여러분 모의고사를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아직 학원 오프에서는 모의고사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3회 모의고사 오프라인 평균 점수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2회 때는 평균 점수가 학원에 71점이 나왔는데 이건 조금 좀 지문이 길어서 평균 점수는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최소한 이 문제도 한 80점은 나와야 되는 문제 난이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설명드리면 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시험은 이 시점으로 해서 딱 오늘이 5월 15일 스승의 날이죠. 우리 시험은 7월 15일 딱 2달 남았습니다. 그동안 2달 동안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강의를 들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